쉬운 파트라서. 화학결합 파트를 그냥 빠르게 요약 훅 할게요. 일단은 13강, 뭐 12강, 13강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5강까지 한 번에 쭉 정리할게. 내가 데이터를 쭉 정리할 건데 그 결과물이 123페이지에 있는 표랑 좀 비슷해질 겁니다. (123페이지의) 오른쪽 밑에 있는 표랑 비슷한 표를 그릴 거야. 그거랑 비슷해질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그냥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전기분해에 나와 있는 것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전체적인 개요 한번 훅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분해 그림 하나 보고 이온 결합에서 에너지 거리에 따라 에너지 그림 하나 보고 그림 두 개만 딱 더 보면 여기는 쭉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어떤 물질을 봤을 때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우리가 화학 결합을 구분할 수 있고 화학 결합을 알면 그 물질의 성질도 어느 정도는 대충은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쭉 있는 거죠. 그걸 쭉 요약해서 정리할게요. 이제 금속 원자만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애가 있고 비금속 결합한 애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존재하는 화학 결합의 이름 뭘? 금속 결합이라고 하고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구분하시죠? 금속 결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속 결합은 기억 안 나요? 금속 결합이란? 다들 약간 멍한 상태가 금속 결합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자가 금속 원자는 전자를 붙잡는 힘이 약하죠. 이온 에너지가 작죠. 유효액 전하가 작고 전자가 핵과 느끼는 인력이 약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외출 외박이 자유로운 애들이에요. 전자가 하나의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금속 결합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떤 모델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양이온이 있고 자유전자가 돌아다닌다. 이걸 그냥 전자 바다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자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그 다음에 이제 이온 결합이다 그러면 금속에서 비금속한테로 전자가 움직여요. 비금속은 전자를 돌려주지 않죠. 이온 에너지가 크니까 전자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자는 거지. 그냥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고 둘이서 서로 잡아당겨. 이게 이온 결합인 거잖아. 그 다음에 비금속이 만나면 둘 다 핵과 전자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의 원자과 전자를 끌어당겨요. 서로의 전자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라고 할 때 지금 내가 동그라미처럼 그렸는데 이걸 오비탈 혹은 전자구름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전자구름이 겹쳐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혹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의 전자가 두 개의 오비탈을 동시에 점유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전자 하나를 얘 S에다가도 넣고 오른쪽 S에다가도 또 넣으라는 거예요. 중복해서 넣으라는 거지. 오비탈이 겹쳐있다라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르죠. 공유전자와 핵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우리가 그걸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원성아, 괜찮아요? 처음 들어요? 아니죠? 그냥 들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라 물질을 분류하고 싶다. 그러면 물질은 세 가지가 아니고 총 네 가지로 분류가 돼요. 특히 이제 결합이 남아있는 상태니까 고체 상태의 물질 혹은 이걸 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똑같은 말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금속 결정, 이온 결정 이런 말들은 똑같이 쓰는데 공유결합 물질은 결정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원자 결정이라고 하고 하나는 분자 결정이라고 해요. 원자 결정 혹은 공유 결정이라는 말도 쓰고 뭐 그물형 고체 뭐 이런 말도 쓰기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차이점은 원자 결정은 공유 결합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원자 결정이에요. 분자 결정은 분자 안에만 공유 결합이 존재하고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공유 결합이 없는 거야. 그게 분자성 물질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화학결합이 알면 화학결합의 특성을 알면 뭘 알 수 있냐?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전기전도성. 고체나 액체 혹은 물에 녹인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냐 그랬을 때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거는 금속밖에 없어요. 금속은 왜 고체에서도 전기가 통해요? 뭐가 돌아다녀서? 자유전. 전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녀서. 아, 이거는 자유전자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액체 상태에서는 당연히 전자가 돌아다녀요. 금속은 물에 녹진 않으니까 수용에 그런 건 생각하지 않을게요. 이온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가 되면 양이온, 음이온이 따로따로 돌아다녀요. 그 전기가 통한다라고 설명하고요. 물에 넣었을 때도 전기가 통해. 그러면 물에 넣었을 때도 양이온, 음이온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나 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공유결합 물질은 기본적으로는 다 전기가 안 통해요. 원자 결정이라고 할 때는 대표적인 예가 흑연이나 다이아몬드예요. 뭐 물에 안 녹겠지. 수용에 그런 거 없어요. 분자성 물질, 뭐 예를 들어서 CO2, NH3 뭐 이런 거죠. 전기 안 통하는데 이제 여기에 몇 가지 조금 예외는 있어요. 중요한 예외 한두 가지만 보면 원자 결정 중에 고체 상태 흑연은 전기가 통해요. 그냥 예외. 그 다음에 분자들 중에서 산이나 염기는 물에 들어가면 전기가 통해요. 우리가 산이나 염기를 전해질이라고 그래서 묶어서 부르죠. 그래서 물에 녹았을 때 전기가 통하는 물질, 요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뭐 어디선가 다 들어본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녹는 점이에요. 한글 녹는 덕처럼 써놨네. 녹는 점. 녹는 점은 고체 상태에서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세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입자와 입자가 강하게 달라붙어 있다. 그러면 고체인 거고 이걸 가열해서 에너지가 충분히 커지면 얘네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액체. 인력이 강하다. 그만큼 녹는 점이 높은 거예요. 그럼 일단 기본적인 경향성은 다 높아요. 다 녹는 점이 높아요. 얘만 녹는 점이 낮아요. 얘네 셋 중에서는 누가 제일 높은가요? 그러면 다 제멋대로예요. 뭐 금속 중에서도 녹는 점 낮은 거 높은 거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우리가 딱 일반적으로 순서를 정할 수는 없어. 평균치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평균치. 평균치는 공유 결정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정이고 그 다음에 금속 결정. 이 정도의 평균치는 얘기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력의 세기 혹은 녹는 점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냐? 그죠? 녹는 점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냐? 그러면 이 결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녹는 점의 크기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금속 결합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땡기는 거야. 누가 플러스냐면 플러스가 양이온이고
마이너스가 전자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은 맨날 R제곱분의 Q1, Q2잖아. 그죠? 여기서는 누가 거리를 정하냐면 이온의 반지름이 중요한 거잖아. 전자의 크기 그런 건 없는 거잖아. 전자는 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양이온이 크다. 그러면 플러스의 중심과 마이너스가 먼 거야. 양이온이 작다. 걔가 플러스의 중심과 마이너스가 가깝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노는 점이 대체로 이온의 반지름의 반비례하고요. 이온의 전하의 비례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리튬하고 나트륨 중에 누가 녹는 점이 높아요? 리튬은 1 플러스, 나트륨도 1 플러스죠. 둘 중에 반지름이 작은 게 누구야? 주기표에서 위에 있는 거, 리튬. 리튬이 나트륨보다 녹는 점이 높을 거야. 마그네슘, 나트륨은 어때요? 나트륨, 마그네슘. 나트륨, 마그네슘은 같은 주기죠. 나트륨은 1 플러스고 마그네슘은 2 플러스죠. 2 플러스가 녹는 점이 높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 금속 중에서도 알칼리 금속은 굉장히 녹는 점이 좀 낮은 편이에요. 100도도 안 돼. 나트륨, 리튬이라 해도 녹는 점이 100도씨보다 낮아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양이온이 플러스고 음이온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온의 반지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온 반지름이 두 개가 있잖아. 그걸 더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 더해서. 이온의 반지름을 합쳐서 작아야 돼. 그 다음에 이번에 전하도 두 개가 있죠? Q1, Q2 곱하는 거 생각하면 되겠지. 이온의 전하의 곱. 됐습니까? NaCl, NaF는 누가 녹는 점이 높죠? NaCl, NaF면 이온의 전하량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반지름이 작은 걸 고르면 되는 거야. NaF. 걔가 녹는 점이 높은 거지. 됐어요? 원자 결정,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뭐 녹는 점을 비교해라. 그런 건 우리가 안 할 거예요. 뭐 간단하게는 공유결합이 강하고 공유결합의 개수가 많을수록 녹는 점이 높을 거야. 뭐 그렇게 근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하진 않을게요. 분자성 물질들의 녹는 점, 이것도 화학원 시험 범위는 아닌 것 같아. 화학원 시험 범위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저 뒤에 분자의 극성 이런 거 나오죠. 그죠? 분자의 극성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긴 합니다. 일단 왜 녹는 점이 낮으냐 이것까지는 얘기를 하고 가야 돼. 왜 녹는 점이 낮으냐? 왜냐면 여기서의 녹는 점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분자 간 인력이 공유결합이랑 다르다. 이걸 정확하게 해주면 돼요. 질소 분자다. 뭐 질소와 질소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 삼중결합 엄청 강해. 근데 질소를 기체로 만들 때 삼중결합 끊을 거 아니거든. 삼중결합 그대로 두고 분자가 통째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때는 분자 간 인력만 중요하다는 거지. 분자 간 인력은 공유결합이나 금속결합, 이온결합에 비해서 훨씬 약한 힘이에요. 훨씬 약한 힘. 공유결합 에너지를 뭐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분자 간 인력은 뭐 한 1을 강해봤자 한 2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공유결합의 뭐 100분의 1에서 강해봤자 1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녹는 점이 훨씬 낮은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H2O 물이다. 그죠? 물. H2O는 공유결합이 있지만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공유결합이 없다고. 이걸 가열해요. 그럼 공유결합은 안 끊어지고 분자 간 인력만 끊어지죠. HO2 수증기가 날아가잖아. 이게 온도가 100도씨 정도 되죠. 수증기를 계속 가열해요. 수증기를 계속 가열해서 온도를 한 3000도, 4000도 만든다. 그러면 HO 사이의 공유결합도 끊어져. 공유결합의 세기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녹는 점 그러면 그 정도 비슷하게 나와요. 수천도 단위가 돼야 공유결합이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분자들은 녹는 점이 매우 낮아요. 이걸 구분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특징들. 우선 금속결합이다 그러면 금속결합은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연성과 전성이 있다라고 설명해요. 연성, 전성은 한자어고요. 한자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때리면 찌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때리면 찌그러진다. 이거를 뭐 뽑힘성, 펼침성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한자어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뽑힘성, 펼침성이 있다 그런 말을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속이다 계속 때리면 이게 깨지거나 부서지는 게 아니고 납작하게 파도로 펴지잖아.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금속의 성질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유전자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생각해봐. 이온 결합이잖아요. 그럼 때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긋나요. 그러다가 플러스 플러스가 마주본다. 그럼 부서지는 거지. 얘네는 찌그러지지 않아요. 때리면 부서지는 거죠. 근데 얘는 때리잖아요. 그러면 원자핵이 이쪽으로 밀렸다고 칠게. 그래도 결합이 안 끊어지죠. 전자가 따라오니까. 원자핵이 적당히 움직여도 전자가 계속 따라오니까 결합이 유연한 거지. 모양이 변형되는 데서 모양이 좀 바뀌어도 결합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금속 결합만의 특징이에요. 이온 결합은 완전히 다르죠. 때리면 이건 부서져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원자열정은 얘가 몇 개 없으니까 흑연, 다이아 이 정도 리스트를 좀 외우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가 대부분 다 분자성 물질들이죠. 요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시면